이번 주 중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조별리그 2차전이 진행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살짝 속상할 수도 있지만 챔스 경기 없이 쭉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주중에는 휴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최근 왼쪽 공격수인 솔로몬이 훈련 도중에 반월판 부상으로 2-3개월 동안 아웃되고 내일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브레넌 존슨 역시 지난 부상으로 인해서 루턴타운 원정은 물론 A매치 기간에도 웨일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손흥민도 아스날과 리버풀이라는 강팀들에게 무려 3골을 폭발시킨 대활약을 했지만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컨디션 역시 100%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지난달부터 사타구니 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중에 챔스 조별 리그로 인해서 해외로 원정까지 다녀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리그 성적에 더 악영향을 주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챔스에 진출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걸 제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챔스에 나간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 이 4팀 중에 2팀은 분위기를 살렸지만 반대로 다른 2팀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차후 일정에도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일단 승리한 팀들을 먼저 보자면 맨시티와 뉴캐슬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붙었는데 4-1로 대승을 거두면서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4위로 챔스에 진출한 뉴캐슬은 올 시즌에는 리그 성적이 8위밖에 안 되는데 맨시티나 리버풀,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면서 상위권 경쟁자들에게 모두 패배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브렌트포드, 셰필드, 번리를 만나서 3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타더니 이번에 PSG를 상대로 홈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예상 외에 골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점유율은 뉴캐슬이 27%, 파리가 73%였는데 슈팅은 12-11로 뉴캐슬이 앞선 데다가 유효슈팅은 8-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국가대표 수준으로 무한히 음바페, 덴벨레를 모두 출격시켰지만 막상 득점은 수비수인 에르난데스가 했고 저 세 선수들은 모조리 침묵했습니다. 이걸 이강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체자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풋몹에서는 포메이션에 음바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더라고요. 음바페 유럽에서 가장 비싼 월급 받는 선수니까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엔리케 감독이 음바페가 네이마르, 메시처럼 다 되는 선수로 안아봅니다. 땡! 실상은 리그왕에서 5년 연속 득점왕을 한 음바페가 2선에서 슈팅을 딱 1개밖에 못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득점이 저조한 게 당연했습니다. 아마 이강인이 있었다면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을 텐데 PSG가 만든 빅찬스는 단 1회에 불과했죠. 반대로 뉴캐슬은 프랑스 최강팀인 파리를 4-1로 격파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다가오는 웨스트햄전에서 기세를 올려 승리할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순위는 웨스트햄이 7위로 뉴캐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뮌헨과 무승부를 거뒀던 라이프치히를 3-1로 완벽하게 격파했는데요. 맨시티는 독일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서 라이프치히를 압도하면서 괜히 3관왕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주말 뮌헨과의 맞대결에서 전반에 먼저 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승부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맨시티를 상대로는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 내내 슈팅을 딱 3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맨시티는 맨시티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토트넘에게는 확실히 기회이기도 합니다. 홀란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그릴리시, 포든, 실바 역시 70분 이상을 뛰면서 경기 시간의 대부분을 출전했습니다. 알바레즈도 쉬지 못하고 후반에 교체됐고 원래 수비수로 출전하던 리코 루이스는 2선 미드필더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챔스 승리를 위해 전력을 쏟은 건데 지금이야 시즌 초반이라 다들 쌩쌩하지만 아마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맨시티 선수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리그 2위인 토트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우승을 위한 절호의 찬스인 셈인데 만약에 손흥민이 캡틴이 된 올 시즌에 우승이라는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케인보다 먼저 동상이 세워질 수 있겠죠. 게다가 아스날과 맨유는 챔스에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스날은 프랑스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무패 행진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2003년생의 Y라는 어린 공격수에게 1득점 1도움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공격의 핵심인 사카가 부상으로 경기 도중에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죠. 사카는 올 시즌 단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에이스 역할을 하던 공격수입니다. 마르티넬리에 이어서 사카까지 부상을 당해서 아스날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는데 다음 리그 상대가 하필이면 맨시티라서 리그에서도 무패 기록이 깨질 게 유력하죠. 게다가 1,000억 넘게 주고 사온 하베르츠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하베르츠의 전 소속팀이었던 첼시의 레전드 수비수인 르베프도 이해를 못하고 하베르츠의 영입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르베프는 미국의 ESPN FC와 인터뷰를 통해서 하베르츠가 아스날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포지션은 어디일까? 아마 지금 당장 벤치에 앉는 것이 다른 선수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주 혹평 중에 혹평을 쏟아부었는데요. 아스날 입장에서 1,000억을 주고 산 선수를 이 말대로 벤치에 앉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술 더 뜨는 팀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맨유입니다. 맨유는 지난 챔스 1차전에서 미넨을 만나서 4대3으로 나름 패배했지만 잘 싸웠다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최근에는 튀르키의 갈라타사라이에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요. 1차전이었던 미넨전은 독일 원정이기도 했고 지고 있다가 3점을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선제골도 맨유가 넣고 앞서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해버린 겁니다. 2년 만에 복귀한 챔스 무대에서 첫 두 경기를 모두 패배로 장식한 맨유인데 이랬던 적은 맨유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조별리그 2경기 2패로 A조 꼴찌가 됐고 동시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117년 만에 최초로 갈라타사라이에게 패배한 첫 잉글랜드 팀이 된 건데요. 100년, 그러니까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갈라타사라이는 잉글랜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록을 이번에 테나흐 감독과 맨유 구단이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반전 결과가 나와서 맨유의 레전드인 퍼드랜드마저 공식 방송에서 친정팀의 맨유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챔피언스 리그지 학교 축구가 아니다. 선수들은 위치 및 공간 인식의 부족을 노출했다. 이 수준에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면서 뜨거운 나이프가 버터를 자르듯이 매우 손쉽게 맨유 수비진들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마르티네스, 완비사카, 루크쇼 등 주요 수비수들이 부상 중인 건 인정하겠지만 바란도 복귀했고 안토니도 복귀를 했는데 맨유 홈에서 역전패를 당할 정도는 아니죠. 게다가 맨유의 역전패를 이끈 인물은 다름 아닌 토트넘 출신의 산체스였습니다. 여기에 은돔벨레도 조연으로 출연하고요. 호이룬이 전반 17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불과 6분 뒤에 산체스가 동점골을 어시스트해서 곧바로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후반 81분에는 역전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갈라타사라이의 승리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맨유 홈에서 2도움을 올린 선수는 산체스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애모에 맞죠. 가뜩이나 리그 성적도 폭망인데 챔스에서도 117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다 보니 테나흐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경쟁팀들이 정신 못 차리는 지금이 손흥민 리그 우승 최적기인 듯합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맨시티에게 유독 강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잖아요. 손흥민이 맨시티전에 강한 기억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단 한 경기도 놓쳐서는 안 돼요. 루턴타운전 어설프게 이기면 안 됩니다. 5골 콜? 무엇보다 손흥민 무리하지 않기, 부상 당하지 않기.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